30일 새벽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놀란 주민들은 7년 전 지진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해했고 119에는 지진 신고와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고 내륙에서 발생한 것 중에는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겪으면 놀라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살펴봅니다. 동아군 군여 회원들이 시작한 중나눔이 선한 영향력이 돼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30일 새벽 4시 45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잠에서 깨 불안에 떨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문무대왕면 양북면 주민들은 새벽에 쿵 하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 잠이 깨가 가만 침대 시간에 뭐 와상다 그 들어 그 절딱이더라. 깜짝 놀래가 가만히 시간에. 근데 많이 흔들리면 울거리면 겁나더라고. 쾅 소리만 나지 더더더 떨고 그러질 않았어요. 놀랬지요. 갑자기 그러니까는 그 침대 같은데 밑에 뒤가 있는 침대 밑에 우리는 뒤가지도 못한. 쿵 소리 이후 흔들림에 그쳤지만 놀란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천둥집에서 낙뢰 떨어지듯이 집에서 타닥 그러면서 우리 집 다 부러진 줄 알지. 그래서 불러 켜가 집부터 확인하고 흔들리는 거는 둘째고 소리 때문에 우리는 완전 집이 뭐 넘어가는 줄 알고 그래 생각. 지진은 30일 새벽 4시 55분쯤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인 피파만을 이용해 지진 규모를 4.3으로 발표했다가 수동으로 정보를 다시 분석해 규모를 4.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한 새벽 4시 55분부터 5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여진이 5차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 모든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월성원자력본부와 약 10.1km 떨어져 있습니다. 30일 오전 9시 기준 경북에서 소방당국에 접수된 유감 신고는 경주 19건, 포항 22건, 경산 7건 등 59건이었습니다. 피해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도 4.0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일부 사람은 잠에서 깰 정도의 세기로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가 4.0 이상일 경우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지난 2016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에서 7년 만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4.0으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지진인데요.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이 경주를 강타했습니다.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고 1년간 63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7년 만에 다시 규모 4.0의 강한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 큰 규모로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입니다. 올해 경주에서는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이 54차례 발생했고 30일 새벽 4시 55분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뒤 7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원인이 남북 또는 동서 방향의 주향 이동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도 지진이 났었을 때 기존에 알려진 단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굉장히 전문가들이 말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새로운 내남 단층이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진도 사실상 알려진 단층이 없고 그 주변에 딱 그 발생한 위치에 그리고 지하에서 12km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회 발생했고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750회 이상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10초에서 20초 사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겪고 나면 놀라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도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다면 탁자 같은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벽 모서리 등에서 잠시 대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도 가방이나 쿠션 등으로 최대한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진이 계속될 경우 문틀이 뒤틀리면서 탈출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흔들림이 멈춘 후에 대피해야 하는데 화재나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를 잠그고 전기도 끄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는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을 느끼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건물이나 담장 근처를 피해 인근 운동장 등 최대한 넓은 공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진을 만나면 비상등을 켜고 되도록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키는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피 후에는 기상청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고 귀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등 건물의 안전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이번 지진 당시 경북도가 재난안전 문자를 지진 발생 30여 분이 지난 뒤 발송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4시 55분,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 30여 분 뒤인 5시 29분과 6시 19분에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진해일 재난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는 기상청 문자 수신 후 필요할 경우 지진 행동 요령을 추가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황 판단 회의를 거친 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0여 분 뒤에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경북도는 밝혔습니다. 또 이는 과도한 재난문자로 인한 피로감을 덜기 위해 중복 발생을 자제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30일 오전 10시 10분쯤 경주시 안강읍 어뢰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군부대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4대를 비롯해 인력 50명, 차량 18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서 낮 12시 47분부로 주부를 진화했습니다. 또 이날 경산시 와촌면 803 8부 능선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헬기 등이 동원됐으며 20여 분 만에 초진됐고 오후 1시 47분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는데요. 봉화군에서는 부녀 회원 2명이서 시작한 작은 죽나눔이 선한 영향력이 돼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커다란 솥에 각종 채소와 영양 가득한 문어까지 듬뿍 넣어 죽을 끓입니다. 3년째 매주 한 번씩은 꼭 모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죽을 나누는 이들.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봉화의 죽순이들입니다. 많은 요리 중에 죽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죽은 어르신들이 소화 기능도 약하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치아도 대부분 안 좋으시니까 아주 적합한 음식인 것 같아서 저희가 죽으로 하게 됐고요. 지난 2021년 척곡일리 부녀회원 2명이 시작한 작은 죽 나눔은 현재 4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단체 활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만 총 650가구에 각각 4번씩 방문했는데 든든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찾아와 말동무까지 돼주는 이들이 어르신들은 너무나 고맙기만 합니다. 먹을 때마다 좋아요. 왜냐하면 마른 죽이라 그래도 저걸 가정에서는 잘 못 써먹는 죽이라요. 맛도 있을 뿐더러 정성을 들여 해줘가지고 고맙기가 말할 수 없어요. 봉사자들이 직접 집집마다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주변 마을로도 알려져 지금은 법전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은 봉사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정책 디자인 과제에 참여했고 활동 과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개선한 결과 우수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법전면만 하고 있는데 봉화군 전체가 10개 면이에요. 10개 면에 확대되도록 그게 처음의 목표이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다면 죽센터도 짓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작은 마음으로 시작된 죽 한 그릇의 나눔이 지역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는 선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동해 유일한 섬이자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단체이기도 한 울릉군이 오는 2026년 공항시대를 엽니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 효과만 현재 1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 개항에 앞서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울릉은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군 사동리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2026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공항이 개항하면 현재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서울과 울릉의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연간 440억 원 가량의 교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항 시대에 맞춰 울릉군도 낙후 지역 균형 개발과 기업 투자에 나설 방침입니다. 1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수도권 지역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리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까지 더해지면 울릉을 찾는 관광객 수요는 더욱 늘어납니다. 울릉 관광객 100만 시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개발이 핵심 요소로 떠오릅니다. 지금 앞으로 울릉도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도 갖춰져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젊은 문화 또 야간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게 의료 서비스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울릉군 의료시설은 단 한 곳뿐인데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 분야는 현지인보다 관광객 등 외지인 비율이 높은 걸 감안해야 합니다.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면은 국가 차원이나 경상북도 차원에서 울릉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이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고립된 섬이라는 오명과 현재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문제에 직면한 울릉군.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 효과만 1조 3천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릉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늘어가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지역 기반 인프라의 보완과 확충이 뒤따른다면 울릉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30일 대구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구세군 대구경북지방본영은 이날 오전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특설 무대에서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시종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주요 기관장들도 행사에 참석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시민들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동참을 해서 대구시에서는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고 소외된 계층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다음 달 24일까지 대구 16곳, 경북 8곳에서 진행됩니다.